안녕하세요. 혹시 긴장되지는 않으신가요? 매우 긴장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또 저도 긴장되고 유시호님도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같이 있다가 제가 슬쩍 빠지면은 좀 덜 긴장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모셔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룸메거든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계속 밤에서 방에서 막 노트북 작업하면서 하는 걸 봤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시호님이 즐기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은 저희가 발표를 좀 실수하더라도 여태껏 한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면서 여태껏 열심히 한 거를 마음껏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아 언니가 이렇게 옆에서 말 함께 해주니까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행성의 역행운동 이해를 위한 시각화 탐구를 진행한 논문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요. 지금부터 제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과학과 수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연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강하게 느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연구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처음에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평소 좋아하던 우주와 천문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별과 우주 수업, 우주론 수업을 들으며 우주에 관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또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면서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매일 밤 별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천체 운동을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먼저 기초가 되는 지구과학 내용을 공부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행성의 역행운동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행성의 역행운동이란 행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어느 시기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말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태양계를 재현해보고 그림을 그려가며 원리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역행운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 왜 이렇게 천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 그 이유는 지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태양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적인 설명이나 그림이 아닌 시각화 도구를 제작해서 지구 중심적인 관점을 쉽게 태양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역행운동을 직접 관측하는 과정부터 진행했는데요. 2025년 논문 연구 기간 동안 역행을 비교적 잘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은 토성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2025년 7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38일간 토성을 관측했습니다. 매일 밤 9시 학교 옥상에서 토성을 촬영하였고 이를 편집하여 역행운동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저는 편집할 때 적도 좌표계를 사용하였고 알페라츠를 기준으로 토성의 위치 변화를 사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서 역행이 시작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역행이 끝난 뒤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행하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제가 토성만 관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엑셀로 다른 행성들의 역행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외행성과 내행성 각각 하나씩 역행이 잘 나타나는 금성과 화성을 중심으로 엑셀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에서 신나는 학교를 기준으로 매일 밤 9시 행성의 적경과 적이값을 기록해 엑셀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값은 360도가 넘으면 다시 0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엑셀의 십지법 체계로 변환하는 수식을 만들어 데이터를 보정하는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 그래프로 나타내자 내행성과 외행성의 각각 뚜렷한 역행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역행 무늬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 이론으로 역행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에 기반한 개념으로 행성이 지구가 아닌 주전원의 중심을 공전한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관측이 정밀해질수록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우주를 바라보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한다는 개념으로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주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이 두 우주관을 비교하기 위해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수식들은 제가 만든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과정이고요. 저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삼각함수와 원의 방정식, 단위 벡터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만들었던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의 주전원 시뮬레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성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옆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저희 지구에서 그 행성을 봤을 때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의 우주관과 유사한 태양 중심설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성의 역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목성도 공전하면서 서로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로 인해 역행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성의 역행 무늬도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전형 모형과 태양 중심 모형에서 나타나는 역행 무늬는 매우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태양 중심설에서 지구 중심설로의 전환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겉보기는 달라도 역행이 발생하는 실제 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실제로 구동되는 3D 기계적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실제 행성들의 공전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동일한 공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어 시스템, 그 중에서도 유성 기어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유성 기어는 3개의 기어가 맞물린 구조로 기어비를 크게 만들 수 있어 보통 자동차나 로봇을 만들 때 변속기로 자주 사용됩니다. 유성 기어는 가운데에 선 기어, 그 옆에 자주색으로 3개의 기어는 플래닛 기어로 행성 기어이고요. 테두리에 있는 링 기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래닛 기어가 선 기어를 공전하는 모습으로 유성 기어가 구동되기 때문에 이 모습이 행성이 공전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느껴 이를 바탕으로 역행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제작한 역행 모형의 대표적인 부품들의 사진입니다. 실제 행성 간의 공전 비율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공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어의 통리수를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모형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한 층에 한 행성이 공전합니다. 그래서 아래 손잡이를 돌리면 중앙 기어를 통해 선 기어 중앙에 있는 기어가 각각 회전하게 되고요. 선 기어와 맞물린 행성 기어가 공전하면서 행성도 함께 공전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작했는데요.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방금 윤수 언니가 들어올리다 부러졌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퓨전 360이라는 3D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설계한 이 모형을 실제로 제작했고, 이게 망가졌지만, 이렇게 돌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지구이고요. 이거는 화성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각각 행성이 실제 공전 비율과 맞게 공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돌리면, 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제작하였고요. 여기서 모형은 하나지만 내행성과 외행성 모두 그 두 가지 역행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링기어 겉에 있는 부품은 이빨수, 톱니수를 똑같이 해서 안에 있는 기어만 계속 바꾸면 새로운 역행 무늬를 나타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모형이 실제로 공전 비율과 맞는지도 검증을 하기 위해 윌리스의 기어 공식을 각속도 공식으로 유도해서 만든 오차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지구와 금성의 백분율 오차를 확인했을 때 3.39%로 나타났고 지구와 화성의 백분율 오차는 1.71%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모형을 만들 때 3%에서 5%면 대부분 사용하고 1%에서 한 2%, 3%면 정밀 모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제가 이렇게 제작한 시뮬레이션과 모형들을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말로서 설명했을 때와 이 시뮬레이션과 모형을 통해서 설명했을 때 뭔가 개념 이해도가 다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고요. 글로만 보았을 때의 이해도보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했을 때 이해도가 더 높다고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문상혁 천문학자분께 전문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분께서는 아까 제가 만든 주전원 그게 있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이 처음엔 수학적 시뮬레이션밖에 없었는데 3D 모형도 그 주전원 모형을 만들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우주안이 변화하게 된 그 과정을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겉보기로는 같이 나타나지만 원리가 다른 것을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 또한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성기어를 활용해서 제작하였는데요. 행성이 지구가 중앙에 있고 행성이 주전원의 중심을 공전하는 모양으로 이 행성 기어의 외곽에 행성을 위치해서 공전과 자전을 함께 하도록 두 가지의 공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또한 검증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천동설이 기반해 있던 시기에서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찾아보았더니 회합 주기로 행성의 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회합 주기를 기준하여서 이 기어비를 설정하고 검증했습니다. 검증한 결과 이것은 완전 유사하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어 세트 중에서는 유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이 또 다른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천체 역학적 배경 지식과 기계공학 및 3D 모델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 실험에서 실제 관측, 수치 모의 실험, 3D 모형 제작까지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하셨고요. 제작한 시뮬레이션과 3D 모형을 통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 일어난 과정을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천체의 운동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모형을 제작하여 시각화하였고요. 그리고 제작한 것이 다른 학습자에게 개념 이해에 효과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배우고 성장하였는데요. 천체 운동을
나의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구중심적이었던 나의 관점과 저의 관점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뭔가 지구중심적인 관점이 뭔가 천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나 중심적인 사고가 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변화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먼저 그 지도교사 선생님의 또 피드백 또 그런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이가 발표하기 전에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네. 지금은 왠지 제가 막 엄청 떨리네요. 별말이가 떠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지금 아마 한참 얘기하면 중언부언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1년간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냈다는데 정말 축하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걸 해냈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너무 과해 욕심이 커 하나만 덜어 막 이러면서 또 2개만 해도 충분해 그랬는데 그 3번째까지 다 가서 그걸 다 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마지막에 천문학자 피드백 받고 또 다른 모형 제작했던 그 시점이 그 천문학자 피드백을 받았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 이미 논문을 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까지 하면 더 좋겠어 라고 말한 그걸 붙들고 다시 주말부터 지난 일주일간 요 작업을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원하는 것을 붙들고 파들어가는 이 몰입력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이 끈질긴 의지 와 시온이가 맨날 칠렐레 팔레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시온이가 이런 아이였구나 그리고 시온이가 이렇게 커나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대단하다 느꼈고요. 그 다음에 네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특히 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연구자들은 질문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답을 찾은 후에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지 않거든요. 자기가 찾아낸 답이 맞는지 이거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또다시 자기가 다시 관찰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다시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데 지금 시온이는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3번의 도움닫기들을 계속 지속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3번의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공계라고 하면 보통 이공계라고 하면 크게 3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수학, 과학, 공학 3가지가 있는데 시온이는 이 논문 안에 수학과 과학과 공학 3가지를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이해도로 새롭게 창의력 있게 파고 들어가는 면에서 대단한 문제 해결력을 봤고요. 네, 저 피드백 해준 천문학자는 나중에 연구자 했으면 좋겠다고 반드시 천문학 했으면 참 좋겠다고 반드시 그래서 네,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커나갈 연구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온이가 이렇게 붙들고 진행했던 이 주제 행성의 역행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현상이 저 행성의 역행입니다. 밤하늘을 계속 보는데 행성이 왜 거꾸로 가지? 그게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도저히 풀어내고 있지 못했고 당시에 가진 구구절절한 당시에 이렇게 잠깐 땜빵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아주 몇백 년간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의 그 사고방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바뀌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우주관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주관의 변천은 인류의 문명의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그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신에게 종속되어 있던 인류가 스스로 내가 다시 그리고 타인의 관점으로 가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굉장한 발전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연구라는 건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느 날 시온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눈물 나게 고마웠는데요. 이 연구를 하고 나서 넌 뭘 배웠어? 그랬더니 시온이가 가만 생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기적이었거든요. 저만 알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심 없고 난 공부해야 되니까 하면서 자기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보고 타인을 보고 학교의 문제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관점의 변화를 공부한 것이 과학적인 공부를 한 것이 삶의 변화로도 이어졌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너무나 반갑고 시온이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시온이랑 같은 학년인 수진이가 또 시온이에게 또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이랑 이제 시온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막 천문학과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10학년 논문 프로젝트로 하면서 본인의 관심사를 멋지게 논문으로 해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고 그리고 또 처음에 논문 주제를 들었을 때 해내면 진짜 정말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열심히 끝까지 해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PPT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뭐 엑셀 수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3D 프린팅 구상하고 구현해서 뽑아내고 한 9번인가를 계속 수정 반복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너무나 좋은 논문이지 않았나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멋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심사위원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시온이가 작년에 우리 세상학교 끝나고 10학년, 그때 9학년이었죠. 우리 별을 관찰할 때 마이크가 안 된대. 지금 마이크가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됐어. 됐다. 나오나요? 우리가 얘가 나를 거부하는 걸로. 네. 별을 관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다 관심 있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관심 있어 하고 끝난 것을 시온이가 논문까지 끌고 갔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사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논문이에요. 수학식 엄청 많이 나오죠. 엑셀식 나오죠. 물리 개념 나오는데 뭘 자꾸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야 진짜 우리가 굉장히 융합적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렇게 연구하고 본인이 끝낼 수도 있는데 똑같은데 네, 본인이 끝낼 수 있는데 전시회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시회를 듣고 시온이 논문이 뭘 말하는지 조금 알 것 같다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잘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소통의 태도가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최고의 융합적 탐구 보고서였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참고문헌 출처가 링크로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제출한 거. 그때 막 이거 제작하고 막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출처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최종본 제출할 때 전체 주소로 넣어주세요. 네. 네. 그 전문가 피드백은 일지에는 받았다고 나오는데 다시 넣은 거죠? 네, 넣었습니다. 그 천문학도 환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밝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갔지만 시온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리고 저도 금성의 자전주기가 243일
목성, 토성이 자전주기가 10시간 남짓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그 스텔라리움 어플이 별자리 관찰 어플이죠. 네. 네, 거기다가 스텔라리움 어플 사용법까지 넣어놨어요. 논문에. 그 별자리 나중에 관찰에 관심 생기는 학생들도 그 논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오지브라 그래픽 계산기 사이트를 사용해서 했죠?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모형 기계 설계는 3D 모델링을 사용했고. 네, 그래서 전 시온이 논문 보면서 논문 작성의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거를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해서 작성해준 네, 시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일단, 아까 별마리 쌤하고 비슷하게, 시온이 4년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똑똑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로 똑똑해 보였고, 네. 아까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지만, 1년 동안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과물이 논문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동시에 9학년들을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제 코멘트보다 시온이 어머님 아버님은 안 오셨죠. 네. 그래도 우리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하냐? 동생 얘기는 집에서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순 없잖아. 시간이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시온이는 그거 고쳐서 한번 작동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톡방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온이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11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약간 페이커 닮은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대상혁 씨. 네, 페이커 씨 한번, 곽명찬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11학년 곽명찬입니다. 네. 네. 현수선 구조 적용에 따른 비닐하우스와 반원아치 비닐하우스의 하중 저항 성능 비교 분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작년 11월 안성에 폭설이 왔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약 70cm 정도 가량의 적설되는 엄청난 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관에 갇혀 학교도 못 가고 선생님들도 힘들게 오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3,965동이 파손되고 그 피해 금액이 약 352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면서 농축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이런 적설 하중으로 인한 공기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알고 있던 현수선의 개념을 떠올리며 비닐하우스에 현수아치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며 기존 아치 모양의 비닐하우스와 현수 아치 모양의 비닐하우스의 하중 지지를 비교하는 논문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조사하게 된 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치형, 직벽 아치형, A형입니다. 이때 A형은 특수한 상황에 많이 사용되고 주로 아치형과 직벽 아치형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치형과 직벽 아치형의 모양으로 현수선 아치 모양과 비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때 그래서 아치 범위는 넓어서 계산이 어려우므로 바나나치로 가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치는 주변에서 많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건축 공약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바나나치가 사실 하중 지지에 취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 사진처럼 다리에도 쓰이고 광화문 등등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중 지지, 이 하중을 버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위 사진의 바나나치로 본다면 각 조각은 중력에 의해 아래 방향에 힘을 받습니다.
특히 중앙의 조각은 양옆의 조각의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힘은 인접한 조각 간의 압축력 형태로 전달되며 결과적으로는 아치 전체가 구조적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각 조각은 작용 반작용을 통해 아치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치 구조는 하중을 양쪽 지점으로 분산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형태입니다. 이상적인 아치에서는 모든 하중이 압축력으로 작용하며 재료의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높은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닐하우스에서는 아치 상단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측면의 풍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중의 순수 압축이 아닌 굽힌 모멘트와 전달력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네, 또 짚고 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곡률 반경과 곡률입니다. 네, 곡률은 휘어진 정도를 뜻하고 곡률 반경은 휘어진 곡선을 이루는 반지름을 뜻합니다. 충력을 위주로 하중을 전달하는 아치와 현수선의 구조에서는 대체로 곡률이 클수록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하중 지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높이가 더 높은 아치가 하중을 잘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현수아치를 왜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곡률에 따른 하중 지지 정도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곡률이 클수록 하중을 잘 견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름과 높이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반원아치는 원호로 인해 곡률이 일정하고 현수아치는 카테너리 곡선으로 곡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중앙부에서 평평하게 휘고 측면으로 갈수록 급하게 휘는 현수선의 형태가 하중 지지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수선을 비닐하우스에서 봤을 때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사실 반원아치 모양의 비닐하우스도 똑같은 하나의 선이지만 직벽형 아치는 아치와 직벽을 이어주는 이음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음부의 응력 집중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좌골 또는 파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과 공학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는 인증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수선은 보시다시피 가우디의 성당인데요. 100년 동안 공사 중인 이 성당에서도 현수아치의 기법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국립공원에도 현수아치의 기법이 사용된 게이트웨이 아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안대교가 현수선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현수선이라는 친구가 뭘까요? 라고 보시면 체인의 양쪽 끝을 잡고 늘어뜨렸을 때 체인의 무게로 맞춰진 선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각 체인의 구간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광안대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수선을 뒤집은 형태를 현수아치라고 합니다. 현수선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면 현수아치는 반대되는 힘의 압축력이 작용합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원리는 반원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 조사를 마치고 바로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제작 방식은 3D 프린터로 입체 모양을 뽑고 그 위에 철사를 덧대어 모양을 잡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총 4개의 모델을 제작하였고 가로는 7.5cm, 세로 13.8cm의 값을 가진 바닥에 높이 7.5cm, 12.5cm의 값을 가진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직벽형 하우스를 만들 때 높이가 7.5보다 높아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위해 현수아치 모양도 직벽형 모양과 같이 설정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치가 더 빨리 변형을 보이는가, 어떤 아치가 더 안정적인가를 비교 기준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작은 반원 아치를 실험했는데요. 단위는 100g으로 진행했고 100g씩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100g씩 늘어나고 있고 200g, 300g, 400, 500, 600 이렇게 가고 700, 800, 900, 1000까지 가고 1000g에 도달했을 때 500g을 추가하면서 1500g, 2000g 냈습니다. 네, 그래서 1500g을 보시면 이 1500g까지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2000g을 다는 순간 갑자기 급하게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벽형 모양입니다. 네, 여기도 600g까지는 무난히 잘 버텼고 700g부터는 사진에서 살짝 구부러지는 게 보이고 2000g에 도달했을 때는 아예 완전히 파단되는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작은 현수아치 모양입니다. 네. 네, 웬만한 무게를 걸었을 때는 거의 다 구부러지지 않았고 마지막 2000g을 걸었을 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큰 현수아치인데요.
이 큰 현수아치도 작은 현수아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작은 현수와 큰 현수아치 모델의 좌굴 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직벽형은 파단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같은 현수아치인데 큰 현수아치 모델이 더 하중을 잘 버티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곡률과 상관이 있습니다. 두 현수아치 모두 같은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더 가파른 곡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중을 더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많은 오차가 존재했습니다. 일단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적설 하중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적설 하중은 하중의 분포가 불규칙하게 퍼지는데 이번 실험의 형태를 보면 한 곳에 집중하여 하중을 걸었기 때문에 이 또한 오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수아치의 모양이 바나나치의 모양보다 하중을 더 잘 견디고 그 중에서 큰 현수아치가 가장 하중을 잘 견딘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은 명진의 대학원생이신 이한희 분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현수선을 온실 구조에 적용해 적설 하중 피해를 줄이려는 연구는 구조적으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다만 실제 비균일 적설 조건에서의 효과, 비용과 시공성 문제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는 비균일한 하중 분포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또 비용과 시공성 문제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피드백해 주셨지만 이 논문은 하중의 정도를 비교하는 논문이어서 이런 복합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담지 못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또 대상이 아니라 명찬 씨의 또 그 논문 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디 계시나요? 아, 제가 그 유아에게 이 부분, 요 파트에 사회를 맡겨준 거는 유아가 작년에 겪었을 아니면 지금 11학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과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리적 압박감 선배로서 가지는 엄청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묵묵히 해낸다는 게 특히 금요일 1, 2교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 개인 시간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해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논문 연구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서서,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 함께 손잡고 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부분이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 변형 역량이죠. 근데 연구의 목적이 네, 주변의 농가들의 피해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그것을 고민해서 논문을 삼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구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찬이가 되게 말수가 적어요.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논문 어떻게 되니 맨날 물어보면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묵묵히 조금씩 해냈습니다. 묵묵히 조금씩 막 팍팍팍 치고 나가지 못했더라도 묵묵히 조금씩 그 실험을 하나 할 때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40회를 합니다. 하나의 실험 하나에 40회를 반복을 해요. 계속. 네. 그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40회 실험 모형을 끝까지 해내서 결과값을 만들어냈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 내용이 정말 이 농업기술센터에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제 스스로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나라 전체 농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이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논문 지도교사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영찬이의 논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11학년들은 올해 인턴십 하랴, 논문 쓰랴 너무 애썼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명찬이 논문이 좋았던 점은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그 왜 현수송 구조가 구조적으로 유리한가라는 그 이론적 질문에서부터 논문을 시작했다는 거고, 논문을 읽으면서 그 실험한 사진들이 논문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과학 시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그 추 하나씩 올려가면서 조사해서 옆에 적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걸 되게 꼼꼼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연구 방법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개되어져 있었어요. 단순히 감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아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잘해서 단순한 과학 보고서는 충분히 뛰어넘었다. 연구 논문에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실생활의 문제에서 고민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민의 지점을 삼고 끝까지 해낸 것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1학년에 대한 얘기를 내비쌤도 하고 발근쌤도 하셨지만, 어쨌든 작년에 한번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올해 만회 해 보려고 되게 애쓴 거고, 거기서 저는 명찬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년에 했었던 주제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어지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그 전문가 피드백을 건축 전공자에게 받았는데, 건축과에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배운다고 피드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구조공학을 좀 전공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마침 제 친구가 구조공학 박사하고 지금 연구소에 있는데 진작 알았으면 소개해 줬을 텐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래서 내비쌤이 과묵하게 진행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사방에 좀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명찬이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럼 다음으로 저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자꾸 버벅거리는데 그냥 좀 가련하게 그냥 치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작년에 논문 제수를 했을 적에 저를 약간 놀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나.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같은 처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윤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저는 기억이 없지만 일단 그랬다면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학년 정윤우고요. 논문 발표, 서브컬처 작품 분석을 통한 오마주 일러스트 작품 제작, 작품 소드아트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오, 예상 밖인데, 네, 서브컬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요. 대중들이 즐기는 대중문화가 아닌 그 하위의 문화, 마니아 문화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오타쿠 문화의 대명사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서브컬처를 매우 어려서부터 아주 푹 빠져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장르 소설을 사모았으며 이것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정도로 이 장르에 대해 푹 빠지고 아주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에서 뻗어나온 활동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학교의 성우학과, 일본어, 웹툰 수업 등 다양한 수업들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 논문을 작성하기 앞서서
제 논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가장 좋아하는 이 서브컬처와 관련된 논문을 써야겠다 하는 다짐으로 논문 작성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조금 씹덕 같긴 한데 네, 저는 이번 논문을 서브컬처와 관련된 논문을 쓰기로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장르에 있어서 팬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의 그림인데 이런 분야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도 못 그리는데 좀 더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가장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번 논문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완성도가 되게 뒤죽박죽이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것을 논문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을 분석하면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논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프로젝트로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서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학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체인지 메이커적 관점까지 가지고 논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주제는 분분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스타일 특징을 활용하여 오마주 일러스트를 제작한다 라는 거대한 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분 작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토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저는 연구 방법의 레퍼런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에서 어떤 작가의 채색 과정을 분석한 한 유튜버의 영상인데요. 이 안에서 작가의 트레이싱 및 프로그램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과정과 작가의 작품에 대한 영역별 분석, 그리고 컬러 배색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레퍼런스로 저의 연구 과정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작가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작가의 작품 세계와 경력, 동기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이것을 제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틀로서 활용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선화, 채색, 모정, 화면 구성 등의 작가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조사 분석하고 이것을 오마주 일러스트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마주 일러스트를 직접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가의 스타일을 오마주한 일러스트를 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공유, 이것들을 취합해서 사례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일러스트집으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네, 작가 분석부터 설명을 할 것인데요. 분분 작가란 누구인가? 여기 귀엽게 이렇게 그려주신 분이 분분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서브컬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라이트 노벨이라는 장르 문학의 사파가를 맡고 계시는 아주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려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장르 문학에서는 유명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미의 마리아라는 흥행작과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흥행작의 사파를 직접 맡으신 분입니다. 왜 이 작가를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작품이 제가 서브컬처에 직접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작품을 향유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 활동들에 도전했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는 아주 제 마음속에 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작가 실력적 그리고 업계의 인정도적으로도 일본의 사파가 업계에서 탑5 안에 드는 인지도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항목들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처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상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고 선화의 미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강조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그림의 완성은 선이다. 선화가 아름다워야 나의 그림도 아름답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림은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타인데 이제 성화가 아니라 선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네. 네, 선화를 바탕으로 매우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미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데포르메적 인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데포르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건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로 왜곡,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일러스트레이션적 개념으로 보면은 만화적 왜곡과 변형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만화에서 혹은 이런 일러스트에서 인물들을 조금 더 간략화하고 조금 더 감정 표현과 연출에 용이하게 만드는 변형 과정을 데포르메라고 합니다. 본분 작가님은 본인만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데포르메를 하는 걸로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얼굴이 커지고 눈과 입이 커지고 그리고 팔다리가 매우 길어지는 그런 변형 과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서 본분 작가의 독자적인 연출과 개인의 미학적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만화적 화면 구성인데요. 사파가 중에서는 독특하게 컷을 나누는 만화적 연출을 선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는 직접 강연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화면 자료시고요. 왼쪽은 실제로 책에 실렸던 사파들인데 어릴 적 봤던 잡지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컷 분할과 다양한 이펙트를 사용한 만화적 연출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의 작품 세계와 특징들을 조금씩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요소들을 직접 분석하고 오마주 일러스트를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세계를 분석하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4가지 요소 정도를 추려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것이 선화, 채색, 인체 작화 및 화면 구성이었습니다. 선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은 이제 그림을 이루는 선이고요. 채색은 다들 아시다시피 색을 채우는 과정이고 인체 작화와 화면 구성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 선화에서는 선화의 밀도와 선화의 활용 지터가 들어간 선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선화를 굉장히 밀도 있게 쓰신다라는 것을 분석 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요. 100장이 넘어가는 그림들을 분석하면서 선화의 밀도를 조사하고 어떻게 선화를 활용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선화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선화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터가 들어간 선화에 대해서는 이제 학문적인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여기서 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점의 분포도를 얘기하는데, 이 분포도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원래 여기 확대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PPT에서 조금 잘렸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선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터 값이 분포도가 조금 더 큰 선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색을 분석했는데요. 크게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그림자, 하프톤, 반사광, 광원 등의 요소들을 이제 스포이드로 직접 찍어가면서 기록하고 분석하여 오마주 일러스트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시간상 일단 이 2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작가님의 스타일을 직접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 트레이싱과 모작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좌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직접 작화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오마주 일러스트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본문 작가님의 아트워크를 오마주하되 표절이 돼서는 안 되니까 본문 작가가 직접 작화하신 적이 없던 본문 작가의 아트 스타일이 드러날 수 있으면서도 본문 작가가 직접 작화한 적은 없었던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작품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오디널 스케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소다 톨라인 시리즈의 외전작이지만 본문 작가가 직접 작화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작품이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마주 일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작품이겠구나 싶어서 직접 오마주 일러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노벨 사파의 구성에 따라서 총 6점의 그림을 제작하였고요. 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진행하였고요. 완성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완성작인 표지인데요. 본문 작가님의 기존의 작업물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화해본 작품입니다. 실제로
문고본의 형식에 따라서 제목과 출판사 표기 같은 것도 같이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 권두 컬러, 사파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에 대해서도 직접 작화를 해보고 만들었습니다. 그 외 사파들도 흑백과 컬러로 두 가지씩 작화를 하여서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여기서 전문가 피드백도 같이 받았는데요. 전문가 피드백은 현직 작가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강사로도 함께 활동하시고 계시는 이하은 강사님, 통칭 울랄라 선생님께 울랄라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요. 작품에 대한 스타일 복사와 오마주의 과정은 정말 훌륭했고 모방도 정말 열심히 잘 했고 완성도 있게 되었지만 선화라는 요소에 너무 치중해서 선화를 너무 강조한 것이 아쉬웠다. 본문 작가는 선화를 아름답게 죽일 줄도 아는 작가인데 그런 부분의 세련미를 복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완결부와 그 외 다수에 대한 논문의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작업 과정과 완성본들을 종합하여 일러스트집을 제작을 하였고요. 스냅스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을 하였고 작품과 제작 과정들을 전부 첨부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론은요. 현직 작가를 분석하고 스타일과 특징을 활용하여 오마주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은 작화 실력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쳤으며 또 작화 분석과 오마주 일러스트 제작을 통해 작화 실력의 향상과 흑자를 향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가 제 결론입니다. 성과와 한계는요. 일단 성과가 있었어요. 이 논문을 진행을 하면서 제어의 작화 실력이 매우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래들에게 학습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결과물까지가 저의 성과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셨던 것처럼 선화에만 강조를 해서 본문 작가의 스타일 복사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저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부족한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 지도 선생님.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윤우가 사실 여름방학에 일본에 가서 있는 시간들이 길어서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정말 부족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내서 너무 칭찬하고 싶고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지를 못하는데 윤우가 그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아주 분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사실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뒤에 쩔쩔맬 정도로 그런데 분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시 소화해내서 창작해냈다는 것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전문가 선생님의 피드백에서 부족함은 있었겠지만 선생님 볼 때는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자기가 창작해내는 데에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조사하고 자기 작품으로까지 연결해서 마무리해낸 점을 정말 칭찬하고 싶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가 이 논문의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 충분히 가이드가 될 수 있을 법하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윤우가 선생님이랑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논문 지도 선생님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도망을 다녀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윤우 부모님 오셨을까요? 네. 네, 그럼 윤우 어머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우 선우 엄마 전설입니다. 우선 이렇게 잠깐 소감 말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앞에서 발표 잘 해주는 모습 보니까 제 눈에는 엄마 눈에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 보였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윤우가 좀 논문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마음고생도 심하고 애도 많이 탔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잘 맞춰줘서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저 이제 부모로서 또 저도 좀 초조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비쌤한테 윤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봤을 때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잘 쉬게 하고 잘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잘 한 것 같죠? 앞에 보니까. 윤우의 지금 모습은 네비쌤의 그 역할도 크다. 말하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그런 배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우 너무 칭찬하고요. 또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또 방향 잘 잡아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윤우를 위한 휴지가 배달이 되었고요. 또 이제 또 이어서 또 네비 선생님의 또 그런 심사위원분의 또 피드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짝쌤으로서 1년 동안 애 많이 탔고요. 그래도 그 애탄 1년을 기다려 지금 오늘의 이 결과가 와가지고 어이구 다행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논문 제작 일지 제목은 있는데 일지가 없어요. 일지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일지 작성을 안 했죠? 네. 아니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빼세요 제목을. 네. 없으면 없는 거죠. 제목만 넣는 거 아니에요. 제목 빼시면 빼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했고요. 그 윤우 거 보면 나중에 우리 혹시라도 나중에 뭐 우리 신한학교 학생들 중에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윤우 논문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그냥 평소에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아주 방만한 태도를 좀 보여봤죠. 여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낯설어, 너무. 그 감사의 글에도 썼는데 긴 기간 동안 저에게도 고통이었지만 주변인들에게 너무 폐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사실은 윤우가 못한 거라기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단계별로 진행하고 시간을 맞추는 법을 몰랐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엉뚱한 걸 하고 있다던가가 아니라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나한테 얼마나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지 못했었던 지점이었다고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그걸 올해까지 끝까지 완성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격려를 더 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학교에 특히 이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되게 앞으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또 후배들한테 뭔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 과제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작년에 울었거든요. 발표 끝나고. 그래서 그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딱 끝나고 그 수고했던 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차차차차 지나가는데, 윤서도 울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만큼 2년 동안 하기에는 되게 많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서 마지막 차례인데 사실 마지막 차례가 또 제일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약간 버겁기도 하거든요. 그 듣는 분들의 체력도 제일 많이 이제 저조할 때고 이제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서 열심히 준비한 윤서를 위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윤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연소 논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신나는 학교 교사의 학생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질적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학생들이 각자의 차이와 개성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교육 기회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장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주도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신나는 학교에서는 교육 기회가 어떻게 보장될까?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태도와 실천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을까? 이것을 탐구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를 위해 교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교사의 노력 및 방법,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교사의 자질입니다. 좋은 교사의 자질이란 교사가 학생의 더 좋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신념, 태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전문성 이론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이론이란 교사가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 기술, 신념, 태도, 역량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교육기회 보장이란 일반 교육학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 지역,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공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교육기회 보장이란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조건, 학습 주도성, 참여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접근성의 격차를 교사의 전문적 관찰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연구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나는 학교 교사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신나는 학교 교사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세 번째, 신나는 학교 교사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네 번째로 연구 방법입니다. 신나는 학교 교사 총 8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질적 내용 분석 방식으로 코딩, 범주화하여 주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교사가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동기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내적 동기는 총 5가지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관계적 소명감입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에서 교사로서 존재하는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그 감정이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학생과 맺는 의미 있는 관계가 교사를 움직이는 최초의 내적 동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관계적 소명감은 곧 상호작용을 불러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을 보이면 학생도 반응으로 응답합니다. 둘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교사는 자기 성장, 즐거움, 보람 등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이를 상호성 기반 자기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개인적 보람을 넘어서 학생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확장됩니다. 즉,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은 개인적 감정에서 직업적 책임으로 전환되며 교사의 자기 역할을 개별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교사의 내적 동기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책임감이 교육 철학적 신념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의 방향을 성장 지원으로 맞춥니다. 이 성장 지향적 교육 신념은 단순한 기술적 교수 행위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신념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학생을 향한 믿음과 실현이 누적되면 그 신념은 더 넓은 사회적 차원의 소명으로 확장됩니다.
즉, 내가 학생 한 명을 돕는 일은 결국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교사의 지속적 실천을 지탱하는 의미 부여가 됩니다. 교사는 이러한 동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태도 및 방식은 6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교사는 학생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학생의 어려움 및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도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교사는 교실 내의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을 유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량을 지녔거나 성취 수준 차이가 보이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 간의 격차를 줄이고 더욱 심도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개입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주도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더 효과적인 교육 기회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 및 교실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천하다 보니 교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였으며 교사 연수 및 개인 공부 등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앞서 실천을 하며 교사에게 느끼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교사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수업을 실천하며 자신의 역량 부족,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 방식 실행의 어려움 및 한계, 교육 이론에서 배운 지식과 현실 간의 괴리 등 실제 현장에서의 한계를 겪고 그로 인한 압박과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주체성 및 주도성을 강조하는 학교 철학 및 자유롭고 유동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인식하였을 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느 정도로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는 개입 등 교육기회 보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다움을 요구받다 보니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지향이 억눌리거나 갈등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과 그를 비롯한 많은 업무 및 회의, 다양한 분야의 수업 준비, 세상학교와 몰입학교 참여 등 이러한 많은 일이 누적되어 교사는 관계적, 체력적으로 소진이라는 최종적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이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인터뷰 자료의 추가 분석, 선행 연구 비교,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론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서의 이제 논문 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맞네. 아, 네. 그래서 최종본은 언제 제출이 되는 걸까요? 마이크가 없어서 1월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윤서가 그 교육 기회 보장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초점을 못 찾고 굉장히 힘들어 했던 거를 보면서 제가 아주 야심차게 제가 지도를 해서 올해 안에 꼭 윤서가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노라 큰 소리를 쳤는데, 네, 제가 오만했다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올 한 해 윤서한테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가 집중해서 써라 였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만큼 또 자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성찰할 수 있는 네,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고 네, 1월 중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네, 넘어가지 않도록 네, 정말 집중해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저는 계속 방향은 맞아. 써와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좀 다시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윤서의 부모님의 또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는 없겠죠? 네, 어디 계실까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와 사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냥 윤서 마음을 진짜 잘 알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같이 통과 못한 친구 있으면 너무 고맙고, 저는 제가 이제 윤서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제 거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전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윤서가 보다 더 자기에게 더 집중하고, 윤서는 꿈이 뭔지 아세요? 윤서는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근데 윤서는 정말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뭘 좋아하고 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윤서가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제가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이 되고, 또 윤서가 어쨌든 이렇게 2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그 다음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진짜 괜찮고 너무 최고 멋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제목을 보면서 윤서가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써내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그 인터뷰와 관련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찾았고, 그것들을 잘 인용했고, 무엇보다도 그걸 윤서만의 말로 다시 재정리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잘했으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수고했다. 인턴십 갔다 오랴. 윤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틈만 나면 북도 쳐야 되고. 근데 그 많은 걸 해가면서 여기까지 썼으니 이제 그만할 수 있는 방학이 됐으니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마무리까지 힘내주십시오. 윤서 어머님한테 짝셈으로 학년 초에 반드시 올해 안에 윤서를 논문을 통과시키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우선 이 자리에 제 심정도 좀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특히 왜 마음이 아프냐면,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하는 윤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고요. 1월 12일 날 재심을 할 겁니다. 재심. 그래서 그때까지 논문을 써가지고 다시 학교로 오세요. 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1월 12일까지 써서 학교로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엄마 앞에서 제가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예, 1월 12일까지 꼭 완성하길 바랍니다. 좀 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별말 있으면 더 짧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저도 같이 윤서를 옆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옆에서 봐오면서 정말 많이 마음고생하면서 해가는 걸 봐서 저도 정말 응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별말 있어요. 네. 네, 논문은 결국은 언젠간 완성하시겠죠. 자, 논문 완성할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축하하고요.
네. 좀만 힘내요. 자,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너무 고마웠어요. 신한학교 만들고 4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고 함께 살아가느라 힘들어 애를 쓰면서 동시에도 힘들고 있는 교사들에게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려줬다는 거 너무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 신한학교가 미래학교로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연구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연구와 기록으로 남겨서 외부에 계속 알려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우리들을 연구해 줬다는 거 너무 고마웠고 연구 기록물이 빨리 완성되면 저는 이 기록물 들고 윤서와 함께 윤서 손잡고 네, 경기도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 미래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윤서 손잡고 붙들고 나가서 네, 학생 연구자가 말하는 미래교사의 상 어떤 것인지 가서 함께 발표하고 싶습니다. 빨리 완성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서 수고 많았고요. 또 이제 모든 논문 발표가 끝났습니다. 오늘 정식이 활동 성사를